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모에티스 임시 볼륨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임시 볼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볼륨은 말 그대로 파드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볼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드가 종료되면 임시 볼륨은 삭제됩니다. 임시 볼륨에 대한 내용은 쿠버티스 문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임시 볼륨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파드의 수명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파드가 종료될 때 임시 볼륨도 삭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임시 볼륨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가 아마 이 첫 번째, 두 번째일 것 같은데 MTDR은 저희가 파드에 이 MTDR이라는 필드에 정의를 해서 임시 볼륨을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볼륨에 MTDR을 정의를 하고 컨테이너에서 볼륨 마운트로 MTDR을 사용해서 임시 볼륨을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임시 볼륨 같은 경우에는 파드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주입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크릿에 대한 문서를 보시면 또는 컨피그 맵에 대한 문서를 보시면 저희가 볼륨에 컨피그 맵 또는 시크릿을 정의를 해서 볼륨 마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볼륨이 바로 임시 볼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CSI에서 정의된 임시 볼륨, 그리고 제너릭 임시 볼륨이 있습니다. 임시 볼륨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오늘의 주제인 임시 볼륨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볼륨을 저희가 잘못 사용할 경우에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잘못 사용하는 건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 시나리오는 이 케이스에서 구현을 했는데요. 같은 이 케이스 노드에 엔진스 파드 그리고 MTDR을 사용하는 임시 볼륨 사용 파드가 있습니다. 엔진스는 ALB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상태이고 파드는 주기적으로 즉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계속 임시 볼륨의 데이터를 쌓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엔진스가 갑자기 접근을 하지 못해요. 즉 이 사용자가 ALB를 사용해서 엔진스 파드를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임시 볼륨 사용하는 파드 때문인데 이게 왜 발생을 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를 생성을 하고 엔진엑스 파드 그리고 인그레스를 생성했습니다. 호스트는 저희 도메인을 사용을 했고요. 엔진엑스 도메인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하면 엔진엑스 응답이 오죠. 그 다음에 임시 볼륨을 사용하는 파드를 배포를 할 겁니다. 이 파드는 MTDR을 사용해서 임시 볼륨을 사용하고 이 임시 볼륨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이 들어가 있죠. 무한정 데이터를 임시 볼륨에 계속 쌓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 볼륨 파드를 배포하기 전에 일단 while문을 사용해서 엔진엑스가 잘 호출되는지 모니터링 좀 해볼게요. 계속 컬러 호출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볼륨 파드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임시 볼륨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 볼륨 파드가 배포가 되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오른쪽에 잘 호출되고 있는 엔지닉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파드도 와치를 걸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임시 볼륨 파드 때문에 노드가 not ready 상태로 변경이 됐어요. 노드가 not ready인 이유는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면 제 노드가 디스크에 대한 프리셔 상태가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엔지닉스에서 응답을 못 받죠. 503 에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503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는 보통 ALB에서는 타겟 그룹이 unhealthy 또는 비정상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저희 상황에 좀
빗대어 말하면 저희가 현재 노드가 비정상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드에 있는 파드가 ALB가 호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장애 시나리오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 엔진스 파드는 이 노드에만 뜨도록 해놨는데 결국은 엔진스 파드가 뜨지 못해서 ALB에서 504 에러를 뱉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드가 not ready 이유는 직접 노드 쉘에 들어가 볼게요. 노드 쉘에 들어가면 쉘도 안 들어가져요. 노드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노드가 not ready가 되었습니다. 지금 떴네요. 떴는데 엄청 밀리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엔진스 파드가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장애의 원인은 바로 노드 장애 때문입니다. 노드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장애로 not ready 상태로 변했고요. 이 not ready로 변했기 때문에 이 노드에 있던 파드가 이빗돼서 다른 노드로 이제 스케줄링이 되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억지로 이제 장애를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스 파드가 접속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노드가 장애가 났을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운영체제와 그리고 컨테이너의 스토리지 관리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EKS를 사용하고 EKS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 즉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스토리지를 보면 이 스토리지를 운영체제가 리눅스 운영체제가 사용할 때는 이 디바이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디가 저희는 이 파일로 보이고요. 이렇게 인식된 리눅스 운영체제 인식된 이 디바이스를 저희는 이 루트, 즉 루트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EKS 노드는 EC2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는 이 스토리지라는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EBS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볼륨 아이디가 이 항목에서 AWS 콘솔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 볼륨 아이디가 EKS 노드 내부에서 인식이 됩니다. EKS 노드 쉘에서 nvme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nvme 유형의 스토리지 목록이 보이게 되는데 AWS 콘솔에서 확인한 EBS 볼륨 아이디와 같죠. 그리고 인식된 스토리지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루트 db 디렉토리에 보이게 됩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EC2 인스턴스, 즉 EKS 노드의 디테일, 즉 상세 정보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 스토리지라는 메뉴를 보시면 EC2 인스턴스 사용하는 스토리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EBS 볼륨, EBS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스토리지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가 EC2 인스턴스에 인식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nvme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nvme 리스트의 결과에서 이 아이디가 보이죠? 이 아이디가 결국은 AWS 콘솔에서 확인한 아이디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거는 결국 리눅스는 파일로 다 관리하니까 파일로 보이게 되는데 db 디렉토리에 nvme라는 파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nvme 0, n1인데 이 파일이 바로 EBS 스토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마운트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ind element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어떻게 마운트가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봤던 인식된 스토리지가 루트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해 보면 find element 보면 이제 마운트된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 저희는 루트 파일 시스템만 보면 됩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은 이 nvme 0 nop1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결국은
여기 저희가 EBS 스토리 인식된 NVMe 스토리지의 파티션이에요. 이제 파티션 1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결국은 EBS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마운트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EKS 노드의 루트 파일 시스템은 EBS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은 파드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파드는 컨테이너들의 모음이고 컨테이너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루트 파일 시스템은 임시 볼륨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파드가 종료될 때 이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데이터도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 볼륨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몇 년 전에 도커 레이어 구조라는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희가 쓸 수 있는지 그 레이어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루트 파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임시 볼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컨테이너는 실제로 임시 볼륨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파드를 실행하는 노드의 특정 경로를 마운트해서 사용합니다. 이 특정 경로는 CRI마다 달라요. EKS는 디폴트로 컨테이너 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run container D라는 디렉토리에 마운트가 되어서 이 파드가 생성이 될 때마다 임시 볼륨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마운트돼서 사용이 됩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지닉스 파드에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파드 쉘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 안에 엔지닉스라는 컨테이너 쉘에 들어왔고요. 이 루트 디렉토리에서 헬로 월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헬로 월드.txt를 만드는데 vidi가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 에코로 만들도록 할게요. hello world.txt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는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에 hello world.txt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지금 엔지닉스 파드의 안에 있는 엔지닉스 컨테이너에 hello world.txt를 만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hello world.txt는 결국은 이 노드의 특정 경로에 마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D는 run container D 경로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run container D에서 이 디렉토리 어딘가에 hello world.txt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찾으려면 find를 찾아보죠. 네임은 hello world.txt. 이거 못하는데요? find. 그러면 여기 있네요. 이 컨테이너 UID인데 컨테이너 UID에 루트 파일 시스템 경로에 hello world.txt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로에 가볼게요. 그러면 엔지닉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구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면 헬로가 있죠. 그럼 이 파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파드 또는 컨테이너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할게요. 지금 노드에서 수정한 겁니다. 파드에서 수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제가 마지막에 본 hello world.txt 내용은 헬로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근데 이걸 한번 다시 열어보면 바뀌었죠, 내용이. 왜냐하면 노드가 수정했기 때문에 이 노드를 특정 경로를 마운트하고 있는 엔지닉스 컨테이너에서도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제 결론은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루트 파일 시스템은 임시 볼륨을 사용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임시 볼륨이 마운트하는 경로는 각자 다른데 mtdr 같은 경우에는 이 var live kubelet paths라는 디렉토리 경로에 마운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임시 볼륨이 노드의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시 볼륨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드 스토리지를 전부 사용하겠죠. 즉 하드디스크라면 하드디스크가 0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제한 없이 계속 이 임시 볼륨을 사용하게 된다면 컨테이너가 노드 스토리지는 용량이 100%다 사용을 하게 되고 노드 장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시나리오에서 발생했던 노드 장애 원인은 스토리지가 100%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장애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에 노드 스토리지 용량을 확인해 보면 이 100%를 다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장애가 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태에서는 not ready였던 겁니다.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리소스 문제 때문에 노드가 장애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설정이 evision hard입니다. 말 그대로 파드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노드 장애를 막겠다라는 설정인데요. 여기 보면 이번에 원인이 되었던 스토리지는 만약 95% 이상 사용을 하게 된다면 파드를 강제로 종료해서 노드 장애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스토리지가 사용되는 파드는 이 이비셔널 하드의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이렇게 강제로 종료가 돼요. 그리고 전후 이벤트를 보면 이 임시 스토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거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짧은 시간에 갑자기 노드 100%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리소스를 다 사용하게 되면 노드 장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정책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파드단에서도 저희가 정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임시 볼륨 사용량에 대한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임시 볼륨 즉 루트 파일 시스템은 리소스 리밋으로 저희가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mtdr 임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 리밋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그림에서 봤죠? 루트 파일 시스템은 var run 컨테이너 D에 마운트 되지만 이 mtdr은 var live kubelet paths라는 경로에 마운트 됩니다. 즉 마운트 되는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노드 제한도 이렇게 따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드 스케줄링 조건도 저희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는 파드가 레플리카가 한 개였기 때문에 파드 하나가 비정상 상태면 바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플리카를 최소 2개 이상으로 늘리고 이 파드가 같은 노드에 스케줄링이 되지 않도록 노드 분산 스케줄링을 저희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포로지 스프레이드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하면 저희가 노드가 분산돼서 스케줄링이 됩니다.